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육묘 관계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항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모짜리에서 이항하는 방법을 설명을 쭉 했잖아요. 했는데 자 모짜리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쭉 이렇게 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비료를 뿌리고 있죠. 시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비하는데 이 시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럼 위에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트랙터 또는 쟁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갈아서 전체 고루 섞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층의 고루 분포한다 해서 전층 시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한번 보세요, 손으로. 그래서 나온 기계가 이 트랙터라는 기계가 있죠. 트랙터에 비료 살포기를 이제 이렇게 딱 부착을 해서 툭 지나가면서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층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느냐? 모내기 하고 냉해, 그러니까 추위가 와서 해를 입는 것을 피해야 된다. 우리 봄에 꽃샘추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 정말 날씨가 따뜻해요. 따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무구니가 터지고 꽃이 폈어. 아, 그런데 갑자기 추위가 온 거예요. 영하 2도, 영하 3도. 그게 며칠 지속되니까 꽃무구니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꽃샘추위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항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그루터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운을 안 하고 이렇게 재배하는 것은 무경운 이항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쭉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잘 기르는 것이냐. 자,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물을 떼고 모짜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물모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밭에서 하는 것은 이제 밭모짜리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물모짜리인데 비닐을 덮는 거예요. 비닐을 덮었다가 벗겼다가. 그런데 요 이후에 나온 거는 뭐 하느냐면 비닐 대신에 부직포를 사용을 합니다. 부직포. 부직포는 이렇게 배잖아요. 배지만 이렇게 포화가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거죠. 소위 숨쉴 구멍이. 그리고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직포가. 그래서 최근에는 부직포를 많이 쓰죠. 그러면 이렇게 비닐을 덮었다가 다시 벗겨냈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일이 거추장스럽다. 일이 많다는 거죠. 밤에는 덮어줘야 되겠죠. 아침 되면은 더워지니까 다시 더워지지 않게끔 살짝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 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스트롱. 건강해야 된다. 그죠? 건강해야 되는데 어느 게 가장 건강하냐?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 있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아주 위크합니다. 약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그냥 심어놓고 자라는 거 있죠. 얘는 아주 스트롱합니다. 말 그대로 뿌리가 막 내리죠. 왜? 물이 없으니까 물 차다 막 다니는 거죠. 아주 줄기도 강하게 자랍니다. 요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근데 말입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걸 옮겨 심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옮겨 심으려고 보니까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찐다 그러잖아요, 찐다. 그럼 육묘 상자가 있으면 육묘 상자에 밑에 철사 같은 걸 딱 대고 쫙 당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뿌리가 착 끊기죠? 근데 이걸 뿌리를 깊게 내려서 뿌리를 자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원래 비닐이나 부직포를 깔고 요 위에다가 육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건전한 모짜리는 스트롱하게 키우는 것은 밭모짜리인데
이건 또 잡초도 잘 자라요, 같이. 그래서 단점이 이렇다. 뿌리도 잘 내리고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잡초도 많고, 너무 강해서 모를 찔 때, 그죠? 옮겨 심을 때 너무 힘이 든다. 아이고, 힘들다. 이 하드 워킹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을 안 합니다. 요것도 과거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방법 했죠. 왜? 물을 대니까 일단 이제 밭 잡초가 적으니까 관리하기 편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뽑아야 됩니다. 아, 찐다, 이것을 뽑는다 말입니다. 뽑는다. 일일이 다 뽑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은 다 매뉴얼, MANUALE 손으로 다 뽑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가 휘고, 옛날에는 논이 많으면, 토지가 많으면 부자죠. 부자는 일부자입니다. 일부자.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자도 좋지만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다. 자, 그런데 요걸 이제 절충한 형태. 그러니까 물을 뺄 때도 있고 물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하는 거죠. 밤 되면은 물이 조금 잠기는 게 좋고, 약간 왜 온도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비열이 크잖아요. 비열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낮에는 또 살짝 빼줘도 되고, 그리고 또 부직포나 비닐을 이렇게 덮으니까 겨울 밤에 추위, 냉해를 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게 뭡니까? 이게 현대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는 여러 가지 크게 세 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직파도 뭡니까? 직파는 뭐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반화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모. 그죠? 어린 모 한 10일 정도 된 거. 그 다음에 중간모는 25일, 30일 정도 된 거. 중간모. 그 다음 성묘. 요거는 40에서 45일 정도 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를 키울 때 나는 타켓으로 요걸 심겠다 하면 제일 안전합니다. 사실은. 최근에는 이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심어 놓으면 이 정도 되니까 키도 한 20cm 이래 되잖아요. 되니까 충분히 옮겨 심기도 편하고, 심어 놓고 나서는 잡초가 나려고 해도 이미 이만큼 자라서 잡초가 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모를 많이 쓰는데, 중간모는 비닐 피복 모짜리, 부직포 모짜리, 마른 모짜리 등에서 이제 기른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이 보면 중간모도 산파가 있고 조파가 있다. 파종을 하는데 종자를. 산파는 뭐냐면 흩어 뿌린다. 스캐터링. 막 손으로 흩어 뿌리는 거고, 조파는 줄지어서 쫙 육묘 상자 내에서도 이렇게 줄지어서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줄지어 뿌린다는 것은 이 어떤 리듬이 있죠. 흐름이 쫙쫙쫙 있기 때문에 파종량이 적어요. 그래서 중간모를 기를 때는 산파를 흩어 뿌리면 한 상자에 120, 30g, 조파를 하면 8, 90g. 그래서 이제 육묘 상자가 중요한데, 시바르당 300평이죠. 300평당 필요한 육묘 상자 수를 보니까 보통 산파를 한 거는 종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300평이니까 10평당 1개 육묘 상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0평이면 33제곱미터. 그죠? 이해됩니까? 33제곱미터당 하나 정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파를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줄지어 파종을 하다 보니까 파종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육묘 상자 수가 5개 정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리모에 갑니다. 어리모는 말 그대로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자란 거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산파하는 경우에는 한 200g 파종량이, 조파는 한 100g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자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든다. 중간모에 비해서, 그죠? 상당히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씨바르당 15개 정도 되니까 아주 뭐 일하기는 편하죠. 근데 너무 작은 애들을 이렇게 옮겨 심으면 물이 조금 잠긴다. 예를 들어서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이 있으면 여는 좀 높고 여는 낮고 이렇잖아요. 그 물을 대면 낮은 데는 잠겨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관리가 어리모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은 중묘가 낮고,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리모가 낮고,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이 그래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다 굴곡이 다 있다는 거죠. 제가 맹리 공부를 좀 하는데, 맹리를 좀 합니다. 이 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마다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최고 좋을 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험난한 뭐 일이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해놓으면 이 좋은 기회가 오면 착착 올라가서 여기서 다 모든 것을 이루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극복하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맹리에서 인생을 배우고 농업에서 맹리를 배웁니다. 벼 재배에서 맹리를, 인생을 안다는 거죠. 그럼 하나가 우리가 편하면 하나는 어렵고, 하나가 또 편하면 하나가 어렵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자, 그렇게 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편하게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 자, 맨 처음에 이제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파종만 하고 되느냐? 위에 덮어줘야 된대. 소위 복토를 해야 된다. 종자를 안 덮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그러니까 싹을 먼저 틔워야 되겠죠. 싹 틔운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쭉 해놓고 위에 덮어준다. 덮어주는데 어느 정도 덮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모판의 양 리터로 표시합니다. 무게로 안 하겠죠. 리터로 하면 이 상자당 5리터, 중간모는, 어린모는 3리터, 조파는 2.5리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리터 하면 1리터가 1000cc잖아요. 그죠? 1000cc. 그러면 요거는 5000cc. 제법 많죠. 요거는 2500cc.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씨바르당 기준에서는 150, 87.5, 45리터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덮어놓고 온도를 30에서 32도씨를 유지를 딱 합니다. 시골에서 이걸 맞추기가 어려우면 그냥 실내에 두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놔 버립니다. 그 위에 부직포 덮고 하면은 거의 한 27, 8도, 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4 내지 5일 되면 이렇게 쫙 뽀얗게 납니다. 좀 늦으면 뭐 우르기를 걸리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뽀얗게 올라오죠. 정말 이쁘죠, 그죠? 자, 그러다가 뽀얗게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햇빛을 확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덮어놓은 차광망, 이때는 차광망을 덮어야 되겠죠. 차광망. 그러니까 온실 같으면 바깥에 차광망을 시커먼 거 있잖아요. 또는 청색도 있고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청색을, 그러니까 녹색을 조금씩 띱니다. 조금 띄고 어느 정도 녹색이 됐다 싶으면 이게 차광망을 벗겨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벗기는 게 요거 푸른 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초록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아주 연약합니다. 얘들은 초록색을 띄워도 아직 사회에 나갈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경화, 하더니 굳힌다는 거죠. 좀 더 스트롱하게. 모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받듯이 아주 스트롱하게 교육을 하드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더니, 영어 그대로입니다. 하더니 H-A-R-D-E-N-I-N-G 하더니 굳히기. 그럼 여기서 이제 바깥에 이게 비닐을 이제 걷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밤에 웬만한 추위 극복이 다 된다는 거죠. 그걸 굳혀지고 나서 뭘 하느냐? 옮겨 심으면 된다는 거죠. 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요게 이제 학생으로 보면은 대학교 또는 이제 대학 안 가는 학생은 고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대학생은 여기 3, 4학년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요 과정이. 이 이후에 이제 옮겨 심는 것은 이제 직장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뭡니까? 부직포. 요게 이제 부직포입니다. 이 부직포는 우리 눈에는 뭐 눈 크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아주 촘촘한 포와 구멍이 있다는 거죠. 여기 딱 있어요. 여기 숨구멍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상자로 뭐를 심어놨잖아요. 그죠? 파종을 했잖아요. 덮어 놓으면 이거는 그냥 덮어 놓으면 지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면 이 부직포가 쑥 같이 들려 올라가요. 이 힘이 파워가 엄청납니다. 아주 스트롱합니다. 여기 이 흙 해놨잖아요. 이게 그냥 들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들려 올라온다. 그러면 한 15cm 정도 자랐다. 뭐 한 10cm, 12, 3cm만 자라도 이거 부직포 벗겨버립니다. 벗기면 잘 자라요. 아주 스트롱하게. 너무 늦게 이걸 벗겨주면 얘들이 너무 약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많이 쪼입버립니다. 한 10cm 이상 되면. 그 다음에 요거 비닐 모짜리. 비닐을 이제 덮는다는 것은 피복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비닐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죠. 피복한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밤에는 이제 보온 효과가 있겠죠. 낮에는 온도가 20도씨인데 외기 바깥에 25도씨인데 그죠? 밤에 뭐 한 10도씨까지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요거 해 놓으면 한 15도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낮에는 25도인데 외기가 비닐을 덮어 씌우면 40도까지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문제되겠죠. 다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멍을 뻥뻥뻥 이렇게 뚫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또 밤 되면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다시 덮어줘야 된다. 벗겼다가 덮었다가 벗겼다가 덮었다가 엄청 귀찮죠. 귀찮으니까 뭘 해라. 이 부직포를 하라 이거예요. 부직포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은 선택의 몫이다 하는 거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육묘모를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났습니다. 육묘 상자 위에 부직포는 부직포를 느슨하게 덮은 후 흙을 1m 간격으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하면 부직포 위에 흙을 너무 많이 눌러주면 모가 자랄 때 부직포가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약간 느슨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비닐 피복 모짜리. 모판에 육묘 상자를 놓을 때 육묘 상자와 터널 양측 비늘 사이는 한 10cm 이상을 유지해라. 모판에 육묘 상자를 놓을 때 육묘 상자를 이렇게 모판에 놓잖아요. 뭐 두 줄씩 놓는다고 하면 상자, 육묘 상자하고 터널 양쪽
그 비닐이 끝 있잖아요. 끝. 요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이격시키라. 너무 이렇게 막 끝까지 붙여갖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소리. 그죠? 요게 하면은 여기 뭐가 자라면 이거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 생육이 부진할 경우 삼력기, 그러니까 모내기 한 5, 7일 전에 육묘 상자당 질소 1, 2g을 100배의 물에 타서 5g을 준다. 요게 뭐냐 하면은 연면 시비.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옮겨 심으려고 이게 다 벗겼어. 이제 비닐 다 벗겨내고 보니 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색깔이 영 노리끼리하다. 노란색이 받친다. 또 갈색은 아닙니다만 영 이 초록색을 못 띈다. 그러면 질소가 부족하다, 양분 부족하다 소리죠. 그때는 연면 시비를 하는데 0.5% 이내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진하게 해버리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배추를 시골에 키우잖아요. 어머니한테 할머니 밭에 가서 야야 비료 좀 줘라 하니까 예 하고 줬는데 여기 이제 사이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배추가 있고 여기다가 뭐 뭉텅뭉텅 줍니다. 많이 주면 왜 됩니까? 삼투압 현상 알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안에 있는 양분이 수분이 바깥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한 2, 3일 되면 시들시들 꼭꼭꼭 말라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뭐냐?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물만 이동합니다. 이게 막이 반투막이거든요. 용질은 뭐냐? 양분이다. 양분은 투과를 못하고 용액, 물만 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 속에 있는 양분은 그대로 있고 물만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진하게 주면.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가면 100배의 물에 탄다. 그건 1%는 1%. 그죠? 1%, 1 내지 2%. 그러니까 1 내지 2%도 위험합니다. 그냥 0.5%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리터 정도가 있다면 100리터. 그럼 1리터만 0.5리터만 비료를 주라. 요소를 주든지 주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한 뭐 이틀 만에 색깔이 확 돌아옵니다. 그게 질소의 마력이랄까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만 이해를 하시면 농업의 배의 생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모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 사정이 나쁜 논, 소위 수리 불안전다. 이것은 농 고르기와 물 관리가 어려워서 잘 안 한다. 이거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이 산이 있으면 산이 높으면 여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처음에만 물 조금 어떻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모짜리를 만들었다. 그럴 때 썼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마른 모짜리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지금은 전국에 거의 모든 논에 물이 다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 안전답 이렇게 부릅니다. 수리 안전답. 물 대는데 물을 이용하는데 안전한 논이 뜻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의 빗물에 의존하는 이 산골에 있는 논들을 천수답 이렇게 불렀어요. 천수답은 하늘천 물수 논답이죠. 그죠? 하늘의 물에 의존하는 논이다. 이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왜? 펌프가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연못을 이렇게 파놨죠. 그래서 이 필요할 때 물을 이제 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거의 모든 논은 수리 안전답이다. 물로부터 안전하다. 물이 부족한 그런 경우는 드물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짜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산업화 한다면 더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내봐야 돼. 이렇게 하면 참 좀 힘들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할까?
조금 전에 자료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See you next time.